안녕하세요. 저는 이종석 세무사,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그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대체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내가 살던 집이 사라지잖아요. 네. 그럼 저는 어떻게 하죠? 어디 이사 가야 되겠죠? 네,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전세로 가면야 뭐 상관없겠지만 네. 내가 자가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내 집을 살기 위해서 굳이 억지로 뭐 월세라던가 전세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자가로 들어가도 그렇죠. 왜냐면은 아파트 짓는데 몇 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하루 이틀도 아닐 테고 네. 그 몇 년 동안 살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임시거처가 아닌 내가 자가로 매입한다고 해서 그러면 주택수가 하나 더 늘었네. 규제를 해야 돼? 라는 거는 이게 논리가 좀 불합리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따른 대체주택을 비과세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마련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네.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주택을 일단 취득을 한다고 하게 되면 뭐 네. 어떻게 보면 일시적 2주택이라든지 뭐 그런 이슈가 발생이 돼서 네.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뭐 요건이라든지 그런 게 검토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뭐 아무거나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네. 법에서 이거는 정말 대체로 취득한 게 맞다라는 거를 규정을 정해놔야 그게 합리적으로 판단이 될 것이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핀셋 규정이라고 하죠. 네. 핀셋 규제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최대한 이거만큼은 대체 취득한 게 맞다라고 인정해주고 그 규정 안에서 대체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향후 주택이 완성됐을 때 네. 그 새로운 재개발 재건축 주택으로 들어가고 대체 주택을 처분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하듯이 네.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어떤 그 요건을 갖추고 있냐 네. 그게 중요하죠. 네.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비과세 요건 네.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대체 주택을 취득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그 주택에서 당연히 살아야겠죠. 네, 맞습니다. 내가 거처가 없어서 사는 건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재개발 주택이 이제 완성이 된다고 하면은 네. 그 주택으로 2년 내에 세대 전원이 네. 이사를 해야겠죠. 네. 뭐 새로 완성이 됐으니까 가야 되는 거는 당연하죠. 네. 그러고 나서 1년 이상은 거주해야죠. 네. 그렇게 거주 요건까지 갖추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주택을 대체 취득해서 살고 있는 그 주택을 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택을 새로 이사를 간 다음에 2년 내에는 그 대체 주택을 양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요건을 지켜야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대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네. 한다는 요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주택이 이제 완성되고 나서 2년 이내에 네. 이사를 가야 되고, 네. 그리고 1년 이상 또 거주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되고 후 2년 이내에 당초에 네. 대체 주택을 다시 양도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깔끔하게 그 대체 주택에 대해 갖고 거주도 해야 되고 나중에 완성이 되면은 양도도 해야 되고. 네. 그 앞뒤로 기간이 1년, 2년 기간이 다 붙어 있는 거고. 네.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네.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네. 왜냐하면 다양하게 상황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존 주택이라고 하면은 그 재개발 재건축되는 주택이 있죠. 네.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그 규정은 없어요. 네. 기존에 이제 멸실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 요건은 따지지 않고 이제 다만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네.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재개발 재건축돼서 대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대체 취득을 지금 하는데 이거를 기존의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뭔가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그 시점,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 사업 시행 중이라서 그 기간 안에만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실무적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사업 시행 기간 전에 또 미리 분양을 받을 수도 있죠. 네. 그러고 나서 사업 시행 기간 중에 이제 잔금을 이제 청산하게 돼서 대체 주택을 취득해서 살게 되는 경우도 역시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대체 취득을 했을 때 양도세도 발생이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취득세도 발생이 될 텐데, 네. 뭐 불가피하게 뭐 취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FM대로 다 매긴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억울한 일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대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처럼 네. 우리가 취득할 때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취득세도 중과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보통 재개발, 재건축 되는 곳은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시적인 이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취득세를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라는 규정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대체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특례 요건이 존재하죠. 어쨌든 취득세 특례가 되려고 하면은 종전주택을 3년 내에 뭐 양도를 한다든지, 네. 그 다음에 재건축 등으로 인해 갖고 이제 입주권, 분양권 취득일부터 일시적 이주택 기간을 기산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을 판단을 해서 어쨌든 일시적 이주택에 대한 요건이 충족됐을 때 네. 취득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다만 이게 중요한 게 처음에 취득할 단계에서 이미 그 취득세를 납부하고 네. 상황이 끝난다고는 하지만 이후에 내가 대체주택에 대한 요건들을 갖추지 못하고 네. 그 다음에 이 취득세 특례 요건들을 위배하게 되면은 나중에 사후 정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후 추징이 될 수 있겠네요. 네네. 그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대체주택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예,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보고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증여하게 될 때 발생되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어려운 대체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그 다음에 취득세 특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건만 다시 한번 기억한다고 하게 되면은 혜택을 잘 챙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